안녕하세요. 오늘은 75세의 협심증 심근경색 환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0월 11일입니다. 불과 3일, 4일 전이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75세의 남성분이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인터넷이 서툴러가지고 간별 진단서를 2회나 스스로 작성하셨다는데 저희 홈페이지에는 올라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20분 넘게 상담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이분의 증상은 어땠냐면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18년경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두 곳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증상이 계속 있어가지고 풍선 확장술을 한 번만 했다고 합니다. 현재 증상이 남아 있는 거는 매일 수회 그리고 한 20분 내외로 증상이 조이는 듯한 흉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주로 계단을 오를 때라든가 언덕을 좀 올라갈 때 힘들 때 증상이 나타난다 그랬고요. 동반 증상으로는 가볍게 호흡곤란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증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정도만 돼도 경험 있는 의사라면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중한 상태고요. 뭐 혈관 조영술 안 해도 70% 이상, 뭐 80% 이렇게 막혔을 것이라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떤 분은 불안정 협심증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어쨌거나 언제든지 사망할 수 있는 상태로 봐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단주 한의원에 전하신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병원에서 이젠 스텐트 시술이나 혈관 우회술에 대해서 이제 환자가 원하면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 뭐 이런 뉘앙스를 말을 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환자가 의학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니, 환자가 선택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마세요. 이렇게 들으면 어느 환자가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저희 한의원까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건 또 거꾸로 말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유튜브에도 뭐 병원에서 포기한 심근경색 환자를 치료했던 이런 케이스들을 두세 케이스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이분도 지금 거의 그 현상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럼 병원에서는 어떤 위험을 걱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애매하게 환자한테 알아서 결정하라는 식으로 말을 했을까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첫 번째, 스텐트 시술로 확장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풍선도 불면 불수록 커지긴 하지만 동시에 풍선의 벽이 얇아질 거 아니에요. 더 무한정 확대되는 게 아니라 언젠간 뻥 터지지 않습니까? 작은 자극에도 터지잖아요. 똑같습니다. 혈관도 풍선 확장술에서 넓어지고 이게 관이 넓어질 수 있는데 대신에 혈관 벽이 얇아지게 됩니다. 필연적인 거죠.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늘려도 이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 혈관벽이 딱딱하게 석회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확장하다 보면 그냥 갈라지면서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뭐 또 박리 현상이 벌어졌다 하면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3년 전에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뭐 좀 얘기하면 좀 길어지지만 저희 어머니도 결국 스텐트 시술하다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인들은 사실 스텐트 삽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곤란해요. 사망률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조금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분도 75세는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애매하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스텐트 한 곳이 특히 다시 막히잖아요. 그럼 그곳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또는 다른 곳이 막혔다면 또 한번 해볼 만한데 막혔던 곳이 또 막히면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혈관 우회수를 이제 권유받게 됩니다. 그런데 연세가 75세 넘어가면 이제 너무 많으시잖아요. 이런 경우는 수술 그 자체, 뭐 무슨 수술이건 무슨 수술 간에 수술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그래서 병원에서 이런 경우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또는 제가 아까 저 위에 올렸던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개용을 한 상태에서 다시 덮는 경우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다시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도 한약을 복용하고 치료가 되었다는 걸 제가 유튜브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자, 여하튼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좀 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셔라 라는 식의 뉘앙스로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앞으로 반년에서 1년 정도 사실 것 같아 하면서 그냥 퇴원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퇴원 권유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아스피린하고 콜레스테롤 저하제, 그다음 혈압약 차단제로 이 병이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이 효과가 있으면 계속 약을 드시라고 하죠. 근데 그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는 겁니다. 스텐트 시술이나 혈관 우회숭도 하기 어렵고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손 쓸 수 없다는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이럴 경우 병원에서 이제 환자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퇴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단주한연의 협심증으로 치료받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케이스예요. 초기나 중기가 아니라 거의 병원에서 이제 포기했다, 이제 애매하게 말하고 뭐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이럴 단계가 돼야지 단주한연을 찾아오십니다. 좀 저로서는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환자분들이 한방 치료를 믿지 않고 무조건 양방 치료가 다 옳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뇌당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를 이제 제가 상담을 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냐 했더니 처음에는 처음 듣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자꾸 설명드리고 이런 얘기 못 들으셨냐고, 못 들었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제가 자꾸 얘기했더니 나중에 뭐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한의원을 찾았다라고 이제 사실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런 경우는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며 또 한 일주일 정도 복용 후 부작용이 없다면 사실 결과는 좋은 편입니다. 충분히 위험한 상황인데 어떻게 일주일만 지나도 결과가 좋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만큼 많이 치료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부작용 세 가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만세를 불러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치료하면 효과를 확연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매일 하루에 여러 번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약을 한 2, 3주만 복용해봐도 확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환자가 다 압니다, 이거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은 누구나 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다음 2달 정도 그래도 치료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질병의 원인이 콜레스테롤이나 혈전이 아니라 스트레스이기에 양약으로는 어렵고 기혈을 순환시키는 한약과 함께 가벼운 운동, 명상, 그다음에 욕심 버리기, 마음 다스리기, 즐겁게 살기, 웃으며 살기 등등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계속 강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하고 연관이 크다는 뜻이에요. 콜레스테롤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자꾸 콜레스테롤 저하제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맹신하고 계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아요. 자, 직접 내원하시기로 하고 상담을 마쳤는데 결심을 하실지 아니면 계속 미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분이 이제 와서 진료를 받고 치료 받으신다면은 실시간으로 한번 치료 과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